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고 뭐 나름 재미있습니다. 이게 통합과학이어가지고 물화생지가 다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근데 뭐 챕터마다 따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뭐 중학교 때는 챕터마다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 사실은. 근데 이게 물질과 규칙성에 관한 내용이 뭐 여기에 지구과학, 뭐 생명과학, 화학, 물리학 이런 게 다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규칙성에 대해서 배울 때 물화생지가 한꺼번에 다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시스템과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인데 요 큰 단원 안에 물화생지가 다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재밌습니다. 이 통합과학이. 그러니까 우주 초기 원소의 형성 과정,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뭐 물리학이고, 근데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에는 지구과학적 요소가, 천문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것도 일단 지구과학 쪽이랑, 그 원소 생성은 원래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물리학 쪽이긴 한데 화학도 많이 이제 그 관여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화학이긴 해요. 요거는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 화학 결합도 화학이긴 한데 물질 중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같은 거 배울 때는 또 생명과학 분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통합적인 사고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과학은 대부분 이렇게 물화생지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뭐 물리학과 나왔다라고 해서 물리만 파지는 않아요. 물리학과 나왔는데 어디 뭐 천문학과랑 이제 같이 코업을 한다던가, 뭐 별 관측하면서 뭐 알아본다던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통합적인 사고가 또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자, 이거를 이제 요 단원을 배우면 뭐 우주의 진짜 우주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우주의 역사.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단원이긴 한데 몇 쪽이냐? 자, 11쪽에 보겠습니다. 우주 초기에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우주의 초기에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궁금한데, 사실 이제 출발은 천문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빅뱅 우주론이 나온 거는 천문학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봐봐. 우주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지되어 있다. 근데 아인슈타인 틀린 게 별로 없는데 이건 틀렸어요. 아인슈타인 틀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틀렸어요. 동적 우주론 아니야.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게 서로 상반되잖아요. 정적이다와 동적이다. 그런데 허블이 엄청 중요한데, 허블이 천문학자죠. 허블 우주망원경도 있지. 허블이, 물론 허블이 만든 망원경은 아니죠. 허블의 이름이 딴 거죠.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해요. 외부 은하라고 하는 건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요게 이제 허블 법칙이야. 허블 법칙인데 엄청 중요한 법칙인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 은하에서 더 빨리 멀어진다. 요거는 뒤에 나올 때 다시 설명할 건데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있고요. 우리 은하가 있고
바깥에 은하들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가까이 있는 은하는 시간이 지나면 좀 멀어져 있어. 근데 멀리 있는 은하 더 많이 멀어져 있어. 멀리 있는 은하 더 많이 멀어져 있어.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멀어져요. 근데 이게 일부 은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의 은하가 그렇게 돼. 이런 걸 설명하려면 우주 전체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은하들이 움직이니까 멀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은하는 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은하는 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 한 반은 가까워지고 반은 멀어지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안 그래요. 대다수의 은하가 멀어지는데, 근데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진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적 우주론이 사실은 틀린 거예요. 동적 우주론이 맞아요. 아인슈타인이 진짜로 별로 틀린 게 없는데 요거는 틀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예측하는 과정에서 우주 상수라고 하는 걸 끼워 넣게 되는데, 그 우주 상수는 또 의미가 있어져요. 뭐 그거는 이제 그 암흑 물질이라던가 이런 거 발견할 때, 암흑 에너지 이런 거 발견할 때 그 우주 상수가 쓰이는데, 하여튼 요 둘 중에는 프리드만이 맞았어요. 근데 이게 프리드만이 맞아가지고 팽창을 하잖아. 팽창하는데 이 둘이 또 대결을 하는 거예요. 팽창한다라는 우주론에서 빅뱅 우주론은 빅뱅 이후에 팽창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빅뱅 초기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다 생겼다. 그러니까 물질은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팽창하다 보니까 밀도가 감소해요. 부피가 커지니까 그 밀도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팽창하긴 하는데 새로 계속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밀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빅뱅 우주론이 맞아요. 그거는 이제 증거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 건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여기 밑에 다 있었구나. 아무튼 갑자기 딱 빅뱅 우주론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허블의 관측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허블 관측에서부터. 뭐 그전에는 이론적으로 이 둘이 서로 대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빅뱅 우주론이 뭐냐?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하고요. 약 138억 년 전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주가 탄생하였으며 계속 팽창하여 현재와 같은 우주가 이루어졌다라는 이론이야. 맞나 싶은데 어제까지 뭐 틀린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증거들이 이게 맞다라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믿으시고, 일단은 우주 팽창으로 인해 온도와 밀도는 감소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주장해. 근데 맞아, 이게 온도와 밀도 감소해. 자, 빅뱅 우주론 확립 과정인데 방금 설명했죠. 근데 아무튼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이 대립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왜 동적 우주론을 주장하냐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를 잘 풀어보니까 팽창하는 우주 또는 평평한 우주 아니면 수축하는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프리드만이. 사실 이 사람이 동적 우주론 주장하는 것도 아인슈타인 때문에 사실 주장을 하는 거야. 응? 아인슈타인은 모르겠어요. 약간 수학적으로는 프리드만보다는 좀 떨어졌을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아인슈타인 생각에는 정적 우주론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러다가 허블이 우주 팽창의 증거, 이거를 알게 되면서, 우주 팽창한다를 알게 되면서, 이 사람 말이 맞죠? 근데 팽창은 하되
초기에 물질이 생성이 되어서 팽창하냐, 아니면 정상우주론은 팽창하면서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가냐, 그 차이인데, 빅뱅 우주론이 맞죠. 이 펜지어슨과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를 관측하게 돼요. 이게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우주 배경 복사. 우주 전반적으로 복사 에너지가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 발견으로 동그라미 X 잘못했네. 정상 우주론이 틀리고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다시 나와, 저 증거는.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가 이제 밝혀질 거고, 조금 이따 써져 있고. 근데 이제 이 물질들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건 압니다. 이거는 이제 1800년도, 200년 전에 볼턴이 먼저 주장을 했죠. 그러다가 한 1900년대에 들어서 톰슨이 전자 발견하고 원자핵은 러더퍼드가 발견해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제 알아.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다, 이것까지 알았어. 핵이, 원자 핵이. 중학교 때는 원래 그냥 원자 핵 이런 말은 쓰죠. 양성자, 중성자까지 안 쓰는데,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죠. 전하가 없습니다. 빵입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좀 초반에 알았는데, 요거는 좀 그래도 최근에 안 거예요. 쿼크는 입자가 섞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원자를 꽝 충돌시켰을 때 이런 양성자, 중성자보다도 더 작은 입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 입자. 여기 써있네. 기본 입자. 옛날에는 기본 입자를 그냥 원자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쿼크랑 전자야. 사실 전자에도 뭐 다른 입자들이 있거든요. 뭐 뮤온이라던가 또 뭐 타우라던가 여러 가지 경입자들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쿼크랑 전자가 가장 기본 입자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장 기본 입자가 쿼크랑 전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생겼냐? 쿼크랑 전자가 생긴 거.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쿼크랑 전자가 생겼는데,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이 되고,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되고, 원자들이 모여서 뭐 물질, 분자 이런 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건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건 뻥 아니야. 실제로 이제 입자가 섞기를 충돌시켰더니 쿼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된다. 근데 빅뱅 우주론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처음에 쿼크랑 전자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빅뱅 우주론은 약 138억 년 전 초고온, 초고밀도의 어느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였으며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여 온도와 밀도가 감소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입자. 기본 입자는 쿼크랑 전자다. 쿼크랑 전자. 물론 여기 써있긴 하네요. 쿼크가 6가지 쿼크가 있어요.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톱 쿼크, 보텀 쿼크, 이렇게 6가지. 그 다음에 경입자도 6가지가 있습니다.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전자랑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요런 애들이 중요합니다. 자, 기본 입자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아직까지가 이제 쿼크랑 전자야. 뭐 진짜 과학이 더 발달해가지고 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가 전자와 쿼크. 자, 기본 입자의 생성. 빅뱅 직후 우주는 매우 고온이었으므로 입자가 생성될 수가 없었다. 근데 팽창을 하게 되면은 급격히 팽창을 해요. 급팽창이라고 합니다. 급팽창 이론인데,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쿼크랑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생성이 돼요. 이게 희한한 일인데, 에너지가 어떤 이런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가 물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처음에 물질이 없었는데 고에너지에서 물질이 생겨나요. 이게 진짜 희한한 일인데, 반대로 이제 막 이런 애들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긴 한데, 그러려면 엄청 큰 에너지가 필요하긴 하고. 그래서 처음에 생성된 애는 뭐다? 쿼크랑 전자.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 시기에는 급팽창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야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어렵죠. 처음에는. 어딨니? 어떤 그림 있는데. 14쪽에 있는 그림 잠깐 보시면, 자, 빅뱅 이후에 여기가 이렇게 그려놨잖아. 이런 식으로. 요 구간이 급팽창 구간. 급팽창을 안 하면은 이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팽창을 해서 전자와 쿼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자, 잘 봐라. 엄청 이건 다 이제 에너지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빅뱅 이후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되었을 때 쿼크 3개씩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었다. 자, 잘 보시면 양성자는 이 찐초록이 업커크 U라고 쓸게요. U. 업커크 UUD. 업커크 2개에 다운커크 하나. 요거는 업커크는 원래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져요. 근데 그게 2개.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져요. 근데 그게 1개. 이거를 더해봐봐.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플러스 1이야, 그쵸? 1보다는 플러스 1이라고 대답하는 게 좋긴 해요. 이건 전하량을 따지기 때문에.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져요. 근데 이거는 다운이 2개지. 다운이 2개야, 지금.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2개. 업커크는 플러스 3분의 2인데 하나. 더하면 얼마야? 0이죠, 0. 그 중성자는 얘는 UUD인데 얘는 UDD라고 하면 되나? UDD에요, UDD. DDU, UDD. 이런 식으로 중성자와 양성자가 생성이 되었다. 10의 마이너스 6승초 만에. 자. 근데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비슷했어요. 처음에. 진짜 초기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비슷합니다. 1대1. 근데 양성자는 원래 중성자로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에너지 흡수하면 중성자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성자는 양성자가 될 때 에너지 방출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온도가 되면 양성자가 중성자도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도 되고 요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명심해야 될 게 이거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계속 팽창하다 보니까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뭉치면 온도 올라가는 거고 퍼지면 온도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중성자로 변환할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돼? 흡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변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의 변화는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건 괜찮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중성자에서 양성자로의 변화는 계속 일어나. 그래서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가 차이가 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약 7대1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이거를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얘네 말이 맞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었다 주장하는 거예요. 7대1이 되었다. 팽창을 하다 보니까. 자, 여기가 대략 아무튼 10의 마이너스 6승초.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 지나는 거예요. 3분. 사실 수소의 원자 핵은 양성자 1개가 수소의 원자 핵이에요. 수소의 원자 핵은 그냥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주변에 중성자들이 좀 있잖아 지금. 근데 얘네들이 서로 빠르게 움직이다가 이게 온도가 낮아질수록 더 안정한 물질로 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안정한 물질이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뭐 이렇게 헤어져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 그래서 처음에는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가 빠르게 운동하였는데, 자, 식잖아요. 식고 있으면서 3분 정도 되었을 때 약 10억 켈빈 정도 되는 건데요. 10억 켈빈. 켈빈은 원래는 절대 온도의 단위이고, 섭씨 온도에다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돼. 근데 아무튼 10억 켈빈이라고 해도 되고 10억 도라고 섭씨 온도 해도 그렇게 차이 안 나. 왜냐면 뭐 10억 더하기 273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10억 켈빈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양성자 2개면은 헬륨이거든요. 원자 번호가 원래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나거든요.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3분 지났을 때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근데 중성자의 역할은 원래 양성자들을 이렇게 붙여놓는 역할을 해. 중성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강한 강력을 발휘하면서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성자가. 자기네들 양성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수는 없어요. 중성자가 하나라도 끼어 있어야 돼. 그러면 헬륨 3인데, 그러면 헬륨 3이고 얘는 이제 헬륨인데 질량수가 4니까 헬륨 4라고 불러. 자, 아무튼 3분 후에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봐봐요. 이게 만들어졌는데 뭐 중성자 역할 써있네요. 원자핵에서 단단히 뭉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림 보면 얘네들이 결합해서 요런 애를, 자, 수소냐 헬륨이냐 따지는 거는 양성자 수로 따지는 거야. 양성자가 1개면 무조건 수소예요. 봐봐, 여기 양성자가 1개야. 1개. 얘네들은 다 그냥 부를 때는 수소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중성자가 하나 붙었어. 수소긴 한데 무거운 수소야. 중수소. 이거는 뭐 3배 무겁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삼중수소.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화학적 성질은 양성자에 의해 결정나기 때문에. 근데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뭐가 다르다라고 말하냐면 이제 중성자 수가 다르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질량수가 다르다라고 해요. 질량수.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거든요. 질량이 얘는 1이고 질량수라고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질량수. 얘는 질량수가 2고요. 얘는 질량수가 3이야. 그래서 쟤네들은 화학적으로 동일한 수소이고 질량수가 다른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동위원소. 요런 애들 동위원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수소 원자핵 생기고 중수소 원자핵 생겨서 꽝 부딪히면서 잘 봐. 꽝 부딪히면서 양성자 하나 떨어지면서 삼중수소가 나와요. 근데 요 옆에 지나가던 중수소랑 또 꽝 부딪혀. 그러면서 요 중성자 하나 떨어지면서 헬륨의 원자핵이 나오는 거야. 요런 식으로 헬륨이 만들어졌다. 알겠어? 헬륨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거는 사실 지금 태양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는 있어요. 태양의 핵에서도. 이게 하여튼 초기에 말하는 거, 초기에. 자, 봐라. 아까 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7대1은 14대2잖아요? 일단 14대2로 그렸어. 그 다음에 헬륨이, 얘네들이 뭉쳐서 헬륨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러면 결과적으로 수소는 12개고 헬륨은 1개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수소 12개에 헬륨 1개 만들어졌다. 근데 이거를 질량으로 이제 환산하면 요게 중성자 질량이랑 양성자 질량이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여기는 헬륨에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질량이 4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12개잖아요. 질량이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질량 의미가 몇 대 몇이에요? 11대 4니까 3대 1이죠. 3대 1. 이 주장을 해. 우주에 수소 헬륨이 3대 1의 비율로 있다. 우주의 질량비가 3대 1의 비율이다. 이게 맞다라는 게 밝혀져. 이 사람들이 뭐 측정값을 보고 3대 1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3대 1이 나와야 돼. 3대 1이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거가 밝혀지는 거는 조금 뒤에 나오고. 자, 어려웠죠. 아무튼 빅뱅 우주론인데 빅뱅 이후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생깁니다. 물론 이때 온도도 10억 도씨, 10억 켈빈 이상이에요. 근데 급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쿼크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요,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초 만에 생기는 거고, 원자 핵 중에 수소는 원자 양성자 한 개니까 뭐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양성자가 있으면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한 3분 만에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보면은 질량비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 여기 관련된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겠습니다. 물 마셔보세요. 자, 1번부터
6번까지만 일단 풀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1번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거는 이제 정상 우주론인데, 밀도는 원래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커지고 있고 질량은 일정한 거예요. 얘는 이제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감소해야겠죠? 빅뱅 우주론에서는 밀도는 감소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주는 균질하며 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이거는 이제 정적 우주론인데, 이건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거죠. 이건 정적 우주론. 틀렸고요. 기억 디귿만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각각의 명칭 그림 아셔야죠. 전자다 전자. 얘네들은 그냥 합쳐서 쿼크라고 부르시면 되겠고, 얘는 중성자면 얘는 양성자야 되죠. 그죠? 빅뱅 이후 기본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자, 빅뱅이 일어난 직후 모든 우주는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았다. 자, 근데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급팽창, 팽창이라고 써도 되고요. 합쳐서 이제 급팽창하는 건데, 급팽창하면서 냉각되어 힘과 빛이 분리되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4번에 A는 B보다 질량이 약간 작기 때문에 A가 B로 변할 때, 이거는 이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 가지고요, 질량이 큰 애가 되려면 에너지가 흡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아무튼 A가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질량이 약간 작아요.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려면 질량이 증가해야 되잖아.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반대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될 때는 에너지 방출합니다. 근데 우주의 나이가 1초가 되기 전에 A와 B의 수가 비슷하였으나 1대1이었으나 낮아지면서 A가 계속 생성되고 B가 어려워졌다. A는 양성자, B는 중성자이지요. 그래서 비율이 7대1의 비율이 되었다 이거죠. 7대1의 비율이 됩니다. 빅뱅 때 이런 거를 핵합성이라고 해요. 뭐 핵융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핵합성이라고 합니다. 얘는 중수소라. 중수소의 원자핵. 원래는 여기 원자핵까지 써야 돼요. 중수소의 원자핵. 결합을 했죠. 이게 빨간 애가 지금 양성자인 줄 아시겠죠? 얘는 삼중수소의 원자핵. 이게 아직 전자가 결합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삼중수소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삼중수소의 원자핵. 요거는 이제 헬륨의 원자핵. 자, 6번에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었어요. 헬륨의 원자핵이 생성되기 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었어요. 근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이야. 3대1.
개수비로는 12대 1이 맞는데 한 개가 얘네 4개의 만큼의 질량을 가지니까 얘가 개수비로는 12대 1이고요. 질량비로는 3대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네.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또 하겠습니다. 자, 앞에 더 내용 더 할게요. 자, 일단은 뭐까지 한 거냐면 이제 헬륨 원자 핵까지 했어요. 헬륨 원자 핵. 아직은 사실 원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원자가 만들어지려면 전자랑 원자 핵이 결합을 해야 돼. 근데 뭐 태양도 그렇거든. 태양도 표면 온도가 6000켈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은 원자 상태로 있지 않아요. 원래 수소랑 전자랑 이렇게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럼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 간에 인력이 있긴 하지만 운동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 플라즈마 상태로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아무튼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전자랑 원자 핵이 결합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온도가 계속 낮아지다가 결합을 해야 돼.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되냐면요, 3000켈빈 정도까지는 낮아져야 돼요. 3000켈빈 정도까지는. 자, 이제는 이제 원자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보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헬륨 원자까지 원자 핵까지 만들어지는 거는 3분이었는데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나야지 3000켈빈까지 낮아져. 그러다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서 이제는 얘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기력이 있잖아. 전기력.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자 핵에 속박이 되면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성자랑 전자를 하나랑 결합하면 수소 원자고, 헬륨은 양성자 2개 있으니까 전자를 2개를 잡아당길 수 있어. 2개가 결합합니다. 그게 38만 년 후 3000켈빈으로 온도가 낮아졌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봐, 이제 간략하게 있죠. 예. 처음에 전자와 요런 애들 쿼크지, 쿼크. 쿼크들이 모여서 뭐돼? 양성자, 중성자. 얘네가 모여서 양성자 하나 있는 건 그냥 수소고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모여서 헬륨의 원자 핵까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전자는 그냥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38만 년 후 충분히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 이제 비로소 원자가 만들어져.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만 년 후에 수소랑 헬륨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소가 자연적으로는 90종이 있어요. 원래 92번까지니까 우라늄이 92번까지니까 92종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2개는 또 인공적으로 합성한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자연적으로 90종이 있습니다. 여기 이건 2개잖아. 2개 딸랑 2개. 앞으로 이제 90종이 만들어질 거고, 90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자, 수소와 헬륨이 중력의 영향으로 한 4억에서 7억 년 정도 지나잖아. 그럼 별이 생겨. 그럼 별이 뭉쳐 있으면 은하가 되겠죠. 별과 은하 내에서 이제 별이라고 할게. 별에서 내부에서 무거운 원소가 생기는 거야. 무거운 원소. 더 무거운 원소가. 네, 그런 게 이제 우주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 또 나올 거고요. 자, 요렇게 주장함에 있어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을 거다라고 또 예측을 해요. 자,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전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전자라는 게 빛의 경로를 방해를 해요. 지나가다 자꾸 전자에 부딪혀 가지고 빛이 꺾여. 전자가 있으면 빛이 흡수했다 방출하면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뿌예 불투명한 우주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투명하잖아. 여기 투명하잖아요. 빛이 여기 지나가는데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빛이 뭐 안개 속에서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 안개 입자에 반사돼 가지고 막 뿌옇잖아. 여기는 투명한 거야. 투명한 우주. 근데 여기는 불투명한 우주. 근데 이 빠져나온 이 빛 있지, 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사선이 빛이란 뜻이거든요. 사실 복사선은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만 년 후 원자가 생성됐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졌고, 그게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3켈빈, 2.7켈빈까지 떨어져 있는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 그런 복사선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일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물질과 분리되어 우주로 퍼져나가는 빛인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 가모프라는 사람이 빅뱅 우주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한 3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복사로 관측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로 관측이 됐다라는 거죠. 펜지어슨과 윌슨이 통신 실험을 하는데 이게 지지직 하는 소리가 안 없어져. 이 사람이 뭐 벨 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통신 실험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저 펜지어슨과 윌슨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무슨 이렇게 뭐 고막처럼 생긴 거 있는데 여기로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지지직 하는 게 안 없어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 가지고 뭐 비둘기 똥 이런 것도 치우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잡음을 없애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안 없어져, 잡음이. 근데 잡음이 출처를 보니까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별이라도 있다. 그럼 별에서 나오는 그 복사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지지직 소리가 안 없어져. 그래서 그게 이제 우주 배경에 깔려 있는 우주 배경에 깔려 있는 복사선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펜지어슨과 윌슨이 우주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전파 신호를 최초로 발견하였다. 이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죠. 3켈빈 정도의 흑체는 하여튼 뭐 에너지 방출하는 물체를 흑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파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모프의 예견이 딱 들어맞죠. 그래서 빅뱅 우주는 맞았구나. 이제부터 이제 빅뱅 우주는 맞았다고 해주는 거야. 이제 증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옳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한 증거가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위성을 진짜 쏴요. 플랑크 위성, 뭐 이런 거, 뭐 코비 위성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WMAP 위성을 쏘고, 최근에 플랑크 위성을 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주 전체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2.3켈빈 정도인데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체에 거의 고르게 분포한다. 거의 고르게 분포한다. 근데 조금 다르다 이거잖아. 조금 다른 게 또 중요해. 조금 다른 게. 조금 달라야지 중력 차이가 나요. 밀도 차이가 나고. 조금 다른 데에서 별과 은하들이 탄생해야 돼. 아예 다 균일하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밀도 차가 없으니까 이게 뭔가 모이거나 이러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온도차가 별로 안 나는 거죠. 0.0003 켈빈 요 차이니까. 그런데 요런 조금씩 다른 곳에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만 년이 되었을 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중성 원자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때 빠져나간 빛이 처음에는 3000켈빈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2.7켈빈, 3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이 되고, 이런 문장들 읽어두셔야 되는데, 파장이 짧으면은 온도가 높은데요. 파장이 길면 온도가 낮아요. 이게 진동수가 작아가지고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아무튼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이 길어져서 현재는 3켈빈 정도의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는 이제 고른데 완전히 고른 건 완전히 고른 것은 아닙니다. 됐지요?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자, 우주의 원소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선 스펙트럼 분석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 선 스펙트럼 분석. 일단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프리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빛을 보면 이게 굴절률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쭉 나눠져요. 나누어지는 이런 띠, 이런 세 개 띠, 이거를 프리즘이라고 해요. 세 개 띠, 이걸 프리즘이라고, 아니, 프리즘이 아니라 미안해요.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별빛은 고온에서 방출되는 별빛은 원래는 연속 스펙트럼이야. 빨주노초 파남보 원래는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잘 들어라. 그 별빛이 오다가 저온의 기체를 만나. 근데 이 기체가 뭐 모든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기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체가 어떤 뭐 수소면 수소, 헬륨이면 헬륨, 뭐 기체의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성분의 기체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해요. 저온이란 말이 중요한데, 저온의 기체를 지나갈 때는 그 입자들이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밑에 그림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얘가 안정한 상태의 전자가 빛을 흡수를 해서 이렇게 들떠요. 높은 에너지 순위로. 이런 건 이제 나중에 화학 시간에 배울 건데, 그러니까 원래 안정한에서 빛을 흡수해서 들뜨면서 그 에너지만큼의 빛을 흡수하니까 이게 까맣게 보여요. 흡수 스펙트럼은 중간중간에 까맣게 보이는 거야.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고, 만약에 고온의 기체다. 고온의 기체라는 말은 이제 얘가 에너지가 많은 상태인 거야. 그러면은 이미 들떴던 전자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빛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고온의 기체에서는 특정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이 나오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는 만약에 이 기체랑 이 기체랑 똑같으면 영역이 똑같거든요. 그 선의 그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흡수된 스펙트럼이 보여. 자, 그래서 뭘 알 수 있냐? 기체 성분을 알 수 있다. 성분을.
그러니까 이래요. 태양에서 오는 빛을 중학교 때는 태양빛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배웠는데 잘 보면은 뭐가 흡수된 데가 보여요. 응? 근데 왜 그러냐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원래 연속 스펙트럼이긴 한데 태양 주변에 뭐가 있냐면 대기가 있어. 태양 주변에 대기가. 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흡수가 된 거야. 빛이 일부. 그러면 이제 이 선을 분석해 가지고 태양의 대기를 그 성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태양 대기에 수소랑 헬륨이 많구나 뭐 이런 거 아는 거예요. 태양이 지금 수소가 한 75% 정도 되고 한 헬륨이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별의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어요. 희한한 일이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천문학자들이 다 대기 성분을 조사를 해. 수많은 별들의. 자, 만약에 수소는 요 영역에서 방출이 일어난 거지. 이거 선 스펙트럼이죠. 방출선. 흡수선도 똑같아. 이 에너지 값은 똑같거든요. 근데 헬륨은 요런데, 나트륨은 요런데. 그래서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도 알 수 있습니다. 질량비는 흡수선의 세기, 이 선의 폭 있잖아, 폭, 두께.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선폭 이런 거를 비교하면은 얼마나 많이 있냐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퍼센트로. 자, 그 결과 봐봐. 태양 흡수 스펙트럼이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그 수소의 선 스펙트럼 비교를 하는 거야. 수소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수소 있구나. 나트륨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나트륨. 있구나. 헬륨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수소의 태양의 성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엄청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다라는 거야. 우주 전역에 있는 수소 헬륨을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소가 약 74%의 질량이고 헬륨이 24%의 질량이야. 근데 이게 맞잖아. 빅뱅 우주론자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그래서 이것도 증거가 돼요. 이것도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고, 두 번째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거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18쪽. 자, 요거는 이제 방전관에서의 선 스펙트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수소 기체를 넣고 방전을 시켰을 때 나오는 것을 분광기로 보는 거예요. 헬륨 기체를 넣고 방전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온 기체는 이렇고 수소는 이렇다. 햇빛을 보면은 잘은 안 돼. 이게 뭐 좀 측정기가 좀 되게 좋게 있어야 돼. 아무튼 요런 흡수선이 보인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 눈 큰일 날 수 있어. 이거는 막 이러는 거 아니고요. 맨눈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서 수소가 여긴데 뭐 대충 있겠죠. 딱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리기 어렵네. 하여튼 수소와 헬륨이 주로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탐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1번, 2번 해보세요.
자, 보자. 그래서 과정 1에서 원소 선 스펙트럼 모두 같게 나타난다. 원소마다 특징이 있는 거죠. 같은 거 아닙니다. 자, 각 원소의 스펙트럼은 모두 흡수 스펙트럼이 해당한다. 과정 1은 선 스펙트럼이에요.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거는 방출되는 거죠. 흡수되는 게 아니라. 또 이거 흡수 스펙트럼 아니고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 다음에 2에서 백열등 불빛은 연속 스펙트럼 되는 거 맞고요.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 스펙트럼은 과정 2에서 백열등 불빛의 스펙트럼과 같다. 맞아요, 이것도. 백열등 자체가 고온이야, 고온. 백열등 자체가 고온의 광원이에요. 과정 2에서 햇빛 스펙트럼의 수소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방출선과 같은 파장의 흡수선이 나타난다. 맞죠? 왜냐면 햇빛에는 수소가 있으니까. 가와 나의 스펙트럼 종류를 쓰시오 라고 되는데, 가는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방출 스펙트럼. 아니면 이제 선 스펙트럼이, 책엔 선 스펙트럼에 나와 있는 거네요. 선 스펙트럼 쓰시면 됩니다.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그럼 가와 나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태양에 수소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대기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선을 그어보시면은 동일한 위치에 있잖아요. 자,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 자, 다시 한번 좀 책 읽으면서 정리해 보시면,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 프리드만은 동적 우주론. 근데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건 이런 거야. 일단 정적 우주론이라고 딱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우주가 이제 거의 이제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 뭐 별이나 은하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중력이 있으면 뭉쳐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뭉치지 않고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모여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주 상수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청력을 발생하는 상수예요. 뭐 청력이 유발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적용해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도 정적 우주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런 게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우주 상수가, 이게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로 연결되는데, 암흑 에너지는 서로 뭔가 밀어내는 힘이 있는 그런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말해. 근데 요 당시는 틀린 거야. 이 이론 자체는 틀린 거예요. 동적 우주로는 프리드만이 얘기합니다. 수축하거나 팽창할 수 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이제 요 이론을 말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어냈더니 그렇다라는 거야. 둘이 서로 대립을 했는데, 자, 동적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허블의 관측. 은하 거리가 멀수록 후퇴하는 속도도 빠르다. 멀리 멀어진다. 이 후퇴 속도가 뭐냐면 멀리 멀어진다라는 거죠. 빨리 멀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빅뱅 우주론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 전에는 어땠을까? 모여 있었겠네, 그 전에는. 왜냐면 팽창하니까 그 전에 모여 있어야 되잖아. 시간이 거슬러 가면. 그래서 가모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빅뱅 이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상 우주론은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라는 거, 생겨난다. 이 그림을 잘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둘 다 팽창하는데 얘는 은하가 더 이상 생겨나는 건 없어요. 그렇게 보이죠, 그쵸? 근데 정상 우주론에선 은하 별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러다 보면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라고 말을 해. 근데 이 사람 틀렸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팽창함에 따라 밀도 감소하고 온도 감소하고 뭐 부피는 증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해서 그 결과 이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더 확실하게 우주 배경 복사 관측하기 위해서 코비 위성이나 WMAP 위성, 플랑크 위성 등을 통해서 정밀하게 관측을 했습니다. 넘겨서 이건 이제 빅뱅 우주론에 관한 이제 상세한 설명이고요. 이게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우주는 무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고 에너지만 있었다라는 거죠. 뭐 성경에도 뭐 그런 게 있죠. 맨 처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어라 라고 하고 이제 생겨나거든요. 그게 아마 대폭발을 의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주는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였는데, 이건 더 좀 어려운 얘기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네 가지 힘이 통합되어 있다가 중력이 분리가 되었다. 중력이 분리가 되는 거는 뭔가 물질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물질이 생기면 중력이 분리가 됩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우주의 그 기본적인 힘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 이거 뭐 그 타노스의 그 인피니티 컨틀레이션이랑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 뭐죠? 여러 가지 스톤들 있죠? 스톤들 모아가지고 이제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 이런 힘들이 점차 이제 분리됐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긴 또 딴 것도 있네. 아까 책에 없던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에너지가 입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입자에는 입자와 반입자가 있는데, 근데 반입자와 입자가 충돌하잖아? 그럼 빛으로 돌아가요. 이건 쌍생성, 쌍소멸. 쌍소멸, 쌍생성이 이렇게 일어나면, 만약에 쌍소멸이 계속 일어났으면 안 생겨요, 우주가. 왜냐면 빛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쌍소멸이 더 이게 감소하려면 팽창하면 돼, 팽창. 그러니까 팽창한다라는 게 엄청, 우주가 생성되려면 팽창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팽창 안 하면은 쌍소멸 때문에 안 생겨요. 그래서 급팽창 이론이 엄청 중요해요. 급팽창하면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들이 다시 모여서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요. 초기에는 1대1 비율이었는데 팽창하니까 식으면서 이렇게 비율이 달라져 가지고 한 3분 정도 지나서 10억 켈빈 정도 됐더니 질량비가 3대1로 됐다. 기억하시죠? 그러다가 한 38만 년 후에 3000 켈빈이 되면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때 빛이 나왔는데 얘네들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정밀하게 측정해 봤다. 자, 나머지 7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했지요. 가와다 원자 이름, 이거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수소죠, 수소 원자. 이건 헬륨 원자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질량을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뭐 가보다는 나가 더 큰 거고요. 이건 뭐 질량 수는 4고 얘는 1이고 1대 4죠. 1대 4 지금. 요거 전자는 안 쳐줍니다. 이게 질량을 셀 때는 전자가 너무 작아서 질량 비를 요거 하나 대 하나 질량 비 1대 4예요. 자, 기억, 니은에 알맞는 말.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기억은 전자네요. 그때 빛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우주 전체를 퍼져나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자, 우주 배경 복사.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면서 우주를 퍼져나갔다. 왠지 대충 읽으면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원자 핵이 아니라 원자가 생성되는 거고요. 약 3켈빈인 흑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과 거의 일치한다. 맞고, 현재 말하는 거죠. 현재는 우주가 계속 팽창함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길어졌어요. 짧아진 게 아니라. 니은이고요. 자, 별빛이 만약에 뭐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다. 이러면은 A는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 별의 대기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아닌 게 되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흡수가 되니까 B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C는 이제 기체 자체가 고온이다라는 거예요. 고온이 방출하게 되면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되는데 책에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니까 선 스펙트럼으로 하겠습니다.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이죠. 자, 요거는 이제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좋은데, 아무튼 봐봐요. 원자핵에서 가까이 있는 게 안정한 거고, 그러니까 요 껍질이 안정한 거고, 요 껍질은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는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요때 뭐가 되냐면 이제 방출이 돼. 방출. 그래서 가에서는 방출 스펙트럼, 나는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를 해야 돼. 흡수. 그래서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니까. 12번 흡수 스펙트럼과 우주 물질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소 고른 것은, 우주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의 물질 분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소의 경우 흡수선과 방출선은 같은 위치에 나타나고요. 스펙트럼 결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바뀌었죠? 1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3대 1이야. 3대 1. 기억 니은은 맞고, 디귿에 보시면 3대 1.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 수소와 헬륨 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 배운 건데, 수소와 헬륨보다 더 무거운 애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별 내부에서 핵 융합 과정을 거치면서. 요거 내용은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실력 문제가 어딨나? 실력 문제.
66쪽에 1번부터 66쪽에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면 좋겠네요. 66쪽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빅뱅 우주론 모형인데요. 우주 온도 점점 낮아지는 거고 밀도 일정하다 아닙니다. 밀도 감소하고요. 허블 관측을 바탕으로 한 우주론이다. 이거 맞아요. 허블이 팽창하고 있는 거를 관찰했거든요. 그러면은 팽창하기 전에는 이제 하나의 점에서부터 출발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입자 모형인데 요게 전자인 거 아시겠죠? 이거 아까 하지 않았나? 아닌가? 여기 이제 쿼크고 이거 한 거죠? 나 딴 데 보고 있는 거지? 아닌가? 아까 똑같은 거 하지 않나? 똑같아. 쿼크 이거 양성자인데 요 문제는 다른가? A는 양성자가 맞고요. B는 원자 핵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아닙니다. 전자가 먼저 생성이 된 거고 C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다. 이거 맞죠? 기억 4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양성자 수 또는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의 개수는 3개예요. 3개 3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헬륨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 수 또는 중성자 수의 개수. 그냥 양성자 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아니라 양성자 수 또는 중성자 개수 물어보는 거죠. 이거 문장 어렵네. 이거 2개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수소 원자 핵과 결합하여 수소 원자를 이루는 전자 개수는 1개죠. 그래서 답은 1번 고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지금 원자 핵은 이제 둘 다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양성자 하나 있다라는 거고 양성자 이거 2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아요. 이 기억은 나의 원자 핵은 양성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아닙니다. 가는 나보다 우주에 존재하는 양이 많다. 많아요. 뭐 개수로도 많고 질량으로도 많습니다. 5번. 자, A 시기에 빛은 자유로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가 생성하는 시기에 자유로워진 거야. 빛의 경로가 계속 이제 요때는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우주의 온도는 B보다 C 시기에 높았다. C가 제일 낮죠? C식에 생성된 원자는 대부분 수소 헬륨이다. 맞죠? 그 다음에 6번에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온도가 낮았다. 아니죠. 가일 때가 온도가 더 높고요. 나는 빅뱅 이후 3분이 지났을 때이다. 3분 아니야. 38만 년. 자, 가에서 나로 변하면서 우주는 투명해졌다. 이게 투명해진 겁니다. 빛의 경로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자, 요거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요거는 선 스펙트럼이면서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이거는 맞고 고온의 기체에서 잘 관측된다. 이거 맞습니다. 가와 나는 같은 원소에 의해서 형성된 게 맞죠.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8번에 가는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맞아요. 그쵸? 높은 에너지 순위에서 낮은 온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거고 높은 에너지 순위랑 낮은
그게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뭐 원칙적으로 설명하자. 원자 핵은 양성자 플러스죠. 근데 이런 궤도가 있어요. 궤도. 그러니까 전자가 있잖아.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해요. 중간에 있진 않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전자랑 양성자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럼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가깝게 있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 있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잡아당기는데 가까이 있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안정한 상태야. 가까이 있는 게. 근데 여기서 멀리 떨어뜨리려면은 어떻게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돼. 응? 이게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돼. 에너지를 줘서 얘가 좀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요게 이때 가지는 에너지 상태를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게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거야. 낮은 에너지 준위야. 그러니까 가깝게 있으면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져요. 얘를 이렇게 하려면 에너지를 줘서 에너지가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져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높은 에너지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로 오면 에너지가 이제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남는 만큼은 방출하는 거고.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다가 높은 에너지를 가려면, 일로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가면 에너지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걸 방출하는 거예요. 남는 걸 방출하는 겁니다. 나에서 흡수선의 세기가 다른 것은 원소의 밀도 차이와 관계가 있다. 맞아요. 뭐 폭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흡수선의 세기는 이제 세기가 크면 되게 굵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소 밀도가 더 높은 거죠. 나 별에는 가 원소를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봐봐요. 같은 선에 있죠? 포함되어 있는 게 맞죠.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헬륨 원자핵이 되고 요렇게 수소 원자핵이 된다라는 거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플러스 중성자 2개 결합하여 되는 거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이다. 맞아요. 개수로는 12대 1이지만 질량비는 3대1이 맞습니다. 헬륨 원자핵 하나가 질량수가 4니까. 이게 38만 년 지났을 때 아닙니다. 이거는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 자, 10번에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 우주 배경 복사 증거예요. 스펙트럼에서 수백 개의 흡수선이 발견되었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증거라고 할 순 없어. 근데 분석을 했더니 질량비가 3대1임을 확인할 때 이거 증거됩니다. 왜냐하면 빅뱅 우주론자들이 미리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확인이 됐어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 대표 유형 문제 요거는 숙제로 내주는데, 요거는 이제 채점해가지고, 테스트로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책 보고 풀어도 되는데. 꼭 해봐야 돼요. 꼭 해보시고. 이걸 이제 과학 시간에 자꾸 그때그때 테스트를 봐서
뭘 모르는지 아는지 자꾸 체크해가면서 이제 과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풀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책 보고 풀어도 되니까. 수고했습니다.